안녕하세요. 김텍스 탁구클럽의 손영진 코치입니다. 영상 댓글에 백드라이브를 배우고 싶다는 댓글들이 있어서 백드라이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. 끝까지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럼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백드라이브 걸 때 처음에 스윙 위치는 저는 배꼽보다 약간 왼쪽 편으로 손목을 당겼다가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앞으로 돌리듯이 스윙을 앞쪽으로 뻗어주는데요. 이때 동호인 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파워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몸 왼쪽 편으로 빼서 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치시면은 파워 자체는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. 탁구 기술 중에 커트, 쇼트, 백드라이브 이 세 가지 기술은 다 몸 앞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몸 앞에 왼쪽, 살짝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팔꿈치를 축으로 두고 돌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리는 조금 넓게 벌려 주셔도 돼요. 백드라이브 할 때는 뭐 너무 어깨 넓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잡아 주셔도 되고, 무릎은 살짝 굽혀 주신 다음에 라켓 빼는 위치는 내 몸에서 약간 배꼽 기준으로 조금 왼쪽으로 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. 그때 손목을 그대로 살짝 백 쪽으로 당겨준다고 생각하셨다가 팔꿈치를 축으로 스윙을 그대로 돌리면서 앞쪽으로 나가주시면 돼요. 이때 뺄 때 위치가 동호인 분들이 좀 공을 강하게 치기 위해서 몸 바깥에 왼쪽으로 빼시는 경우가 있는데, 이렇게 치시게 되면 파워는 좀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해서 스윙을 빼주세요. 너무 왼쪽보다는 내 배 앞에서 조금 가운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왼편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너무 왼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임팩트 위치는 스윙을 손목으로 이렇게 손목을 배로 당겼다가 나갈 때 맞는 건데, 이 손목이 돌 때 맞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보통 회원분들이 돌기 전에 이렇게 맞추시다 보니까 힘이 잘 안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. 손목이 완전히 돌 때 맞아 주셔야 힘이 더 많이 실려요. 이렇게 손목을 뒤로 당겼다가 이때 손목이 돌기 전에 맞으면은 힘이 많이 안 실려요. 그래서 뺐다가 손목이 돌 때 맞을 때가 힘이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타점을 너무 뒤에다 돌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더 앞에다 놓고 뺐다가 나갈 때 맞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너무 잡아서 친다는 생각이 강하시다 보면은 좀 밀려서 손목이 나오기 전에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점을 생각보다 앞에다 두시고 돌릴 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스윙은 약간 라켓 각도가 살짝 누워져 있는 상황으로 끝나는 게 좋은데, 여기서 너무 많이 누르려고 하시다 보면은 빗 맞는 경우가 많아서 공이 되게 약하게 들어가요.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넓게 나오다 보면 공이 끝에서 날아가서 오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눕혀주는 그 끝스윙이 좋고요. 그 다음 위치는 여기서 내 시야에서 어깨보다 더 많이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래도 다음 준비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많이 넘어가다 보면 어깨에 좀 더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시야에서 어깨랑 라켓이랑 거의 일직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치에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작게 빼버리면은 완전히 끝스윙까지 힘이 안 실렸기 때문에 공이 좀 약할 수가 있어서 딱 어깨랑 딱 일직선 위치에 끝나주는 위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쇼트볼 백드라이브 걸 때 저만의 좀 팁을 드리자면,
저는 그 쇼트볼 백드라이브는 박자가 아무래도 빠르잖아요. 붙어서 사용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박자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커서 스윙이 모르겠어요. 다른 선수들보다도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몸 바깥으로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 스윙이고 스윙을 최대한 짧게 해서 밀리지 않게, 그래서 좋은 타점에서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가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요. 그리고 백핸드는 보통 힘이 다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. 보통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공을 칠 때 너무 멀리 친다는 느낌보다는 여기 네트 앞에 상단 흰 부분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임팩트를 가하거든요. 저는 너무 멀리 보지 않고. 그리고 박자는 하나를 치고 자세를 새로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하나를 치고 그냥 이어서 이렇게 친다는 느낌보다 하나 치고 또 새로 만들면서 잔발 한번 띄워주고 한번 하고 잔발 띄고 걸고 잔발 걸고 잔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세를 새로 고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준비 동작도 빨라지고 공에 밀리는 일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붙어서 걸 때는 최대한 박자를 신경 쓰면서 준비 동작을 빠르게 합니다. 스윙을 너무 크게 하지 않고요. 그럼 쇼트 박자랑 백드라이브 박자가 똑같아요? 쇼트 박자랑 백드라이브 박자랑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쇼트도 저는 좀 더 타점을 앞에다 놓고 하는 스타일이고 백드라이브도 앞에서 그 임팩트를 가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, 그래도 백드라이브는 조금 더 내가 강한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거보다 좀 더 늦어질 때도 있어요. 근데 쇼트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쇼트는 거의 일정한 타점에서 쇼트를 한다고 하면은 백드라이브는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저는 붙어서 할 때는 그 쇼트랑 같은 타점에서 앞에다 놓고 합니다. 그럼 공에 뭐 어느 부분을 보고 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? 저는 공에 2시나 3시 정도 정면부터 맞춰서 약간은 위를 살짝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나가거든요. 너무 위에를 덮으면은 빗 맞기 때문에 힘이 안 받고, 그렇다고 너무 정면을 맞추기에는 백드라이브 자체가 힘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너무 멀리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정면부터 살짝 윗부분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백드라이브를 잘하고 싶어서 악력기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. 왜냐면은 백드라이브 할 때 여기 손목 근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악력기나 이런 손목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아마 백드라이브 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네, 쇼트볼 백드라이브를 지금까지 알려드려봤는데요.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중진에서 할 수 있는 백드라이브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영상을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